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몸살을 앓았던 2020년도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역시 이 팬데믹의 광풍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요동치는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과 중동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베스트 7을 준비해봤습니다. 브레이티비에서 뽑은 이스라엘 중동 뉴스 베스트 7, 먼저 7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베스트 뉴스 7위는요.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죠. 바로 팔라시무라 공동체의 알리아 소식입니다. 프니나 타마노 샤타 알리아 및 통합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인 팔라시무라 공동체의 알리아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2,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알리아하는 프로젝트인 주루 작전은 지난 12월 3일 316명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면서 이 여정의 첫 순항을 시작했는데요. 주루 작전은 1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실제 알리아를 한 사람의 수는 2019년보다 약 13,000명 정도 줄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알리아에 대한 문의 전화가 2020년 한 해 동안만 9만 통이나 걸려오면서 알리아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2020년은 코로나와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한 해였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6번째 뉴스를 살펴볼까요? 네, 이스라엘 중동 베스트 뉴스 6위, 바로 레바논 베이루트항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 참사입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항에 있는 한 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었죠. 이 사건으로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6,5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베이루트 항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약 2,570톤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규모 3.5의 지진과 맞먹는 수준이었고요. 무려 240km 떨어진 키프로스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레바논 정부는 사고 이후 베이루트에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참사의 책임을 지고 내각 전원이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레바논은 2020년 3월에 이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긴급 구제금융협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걸 두고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레바논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함과 정부 부패를 규탄하면서 수백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요. 국민들은 당시 레바논을 방문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과거 식민 통치 때처럼 제발 다시 레바논을 통치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레바논의 빠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스라엘 중동 베스트 뉴스 5위입니다. 한때 하루 확진이 9,000명까지 치솟기도 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코로나19와의 전쟁입니다. 2월 21일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돌아온 한 시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코로나19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들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중국과 한국, 일본행 비행편을 중단시키고 본격적인 방역에 나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원인으로는 초정통파 공동체에서의 확산을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이들은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코로나가 유행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4월 8일 6월절 세데르와 함께 정부는 3일간의 전국적인 봉쇄를 선언하고 전 국민에게 집 밖으로 100m 이상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1차 전국 봉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5월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5건에 그치면서 이스라엘은 규제를 완화했고요.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7월부터 또다시 2차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9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9월 18일 나팔절을 기준으로 또다시 3주간의 전국적인 봉쇄에 돌입합니다. 9월 30일에는 신규 확진이 하루 9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100만 명당 가장 높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2월 9일 화이자 백신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면서 정부는 이 백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전 국민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요. 과연 정부의 바람처럼 백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을 날이 오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뉴스를 살펴볼까요? 네, 이스라엘 중동 베스트 뉴스 4위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안 발표입니다. 많은 추측과 예상 속에 마침내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중동 평화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미국 전 대통령들도 2.8 중동 평화안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안은 이전의 것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세계의 거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중동 평화안에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편파적이다라는 평가가 붙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서한지군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인정해주고 팔레스타인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인 투자를 약속했죠. 또 뜨거운 감자인 성전산 이슈에 대해서도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가 공정하게 성전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나뉘지 않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명시하면서도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제안했는데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팔레스타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해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중동 평화안이 발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1000번이라도 거절하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평화안을 토대로 서한지구 합병에 대한 초록불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서한지구를 합병하려고 했다가 미국과 여러 국가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되찾는 이스라엘의 노력이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벌써 3가지 뉴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동 뉴스 그 3번째 베스트 뉴스는 바로 이란의 두 주요 인물이었죠.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사령관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와 이란 핵과학자 모셈 파크리자데의 암살 사건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가장 신임했던 신복이자 사실상 이란의 2인자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1월 3일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미군의 드론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있던 솔레이마니의 차량을 공습해 솔레이마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당시 솔레이마니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각이 났고요. 손가락의 반지를 통해 겨우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 공습은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는데요. 1월 7일 솔레이마니의 고향에서 있었던 장례식에서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날 56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11월 27일에는 이란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모셈 파크리자데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장경원이 탑승한 차량이 방탄 처리된 그의 차량을 앞뒤로 호위하면서 테헤란 외곽을 향하던 도중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속도를 늦추는 그 순간 교차로 옆에 있던 빈 닛산 트럭에서 원격 조종 기관총이 파크리자데 차량을 향해 발사됐고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이 닛산 트럭은 자폭장치로 폭발했고 이 모든 상황은 단 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사건의 배우로는 역시 이스라엘의 공작기관인 모사드가 지목됐고요. 모사드의 첨단 원격 조종 기술이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들로 중동에서의 긴장이 한껏 고조됐었는데요.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2위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베스트 뉴스 2위. 이스라엘 연합정부의 수립과 해산 그리고 4차 선거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2위로 전해드립니다. 5월 17일 이스라엘 정부는 508일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마치고 연합정부를 출범했습니다. 먼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18개월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이 총리직을 이어받아 18개월을 수행하기로 했었죠.
코로나19 대처와 경제 회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은 잠시 제쳐두고 협력하겠다던 두 사람. 그때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연합정부도 얼마 지나지 못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리쿠드당과 청백당 간의 끊임없는 의견 차이로 인해 불화설은 계속 제기됐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으로 네타냐후와 간츠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만 다루는 예산안을, 간츠 장관은 처음 약속대로 2020년과 2021년을 다루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협상 마감일인 8월 25일을 단 1분 남겨둔 상황까지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다가 12월 23일로 예산안 통과 기한을 연기시키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날짜가 연기돼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월 23일 결국 예산안 통과 마감 기한이 만료되고 7개월 만에 연합정부는 해산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2년 만에 또다시 4차 선거로 향하게 된 것이죠. 리쿠드 당내에서 네타냐후의 최대 라이벌로 여겨졌던 기돈 사르가 창당한 새 희망당이 차기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이제까지의 선거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 4차 선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새 선거는 내년 3월 23일로 자동 예정됐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망의 1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 이스라엘 중동 베스트 뉴스 대망의 1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뒤이어 9월 11일에는 바레인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한 달 만에 두 번의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 평화협정은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합병을 잠정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월 15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평화협정 서명식을 백악관에서 거행하면서 이스라엘에 도래한 평화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곧이어 이 평화의 물결에 수단과 모로코가 합세했는데요. 수단은 10월 23일, 모로코는 12월 10일자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명분을 저버린 나라들에게 배신감을 드러내면서 아랍에미리트 출신 무슬림들은 아라크사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백악관에서 평화협정 서명식이 있던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1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상대 아랍 국가들은 우린 절대로 팔레스타인 명분을 저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두 국가 체제를 지지한다며 팔레스타인을 달랬습니다. 한편 이 평화협정은 공짜로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중동에서 이스라엘 외에 어느 나라도 구매하지 못했던 F-35의 구매를 허가받았고요. 수단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돼 경제 제재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고, 모로코는 분쟁 지역이었던 서부 사하라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 협정의 큰 공신인 제라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제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채근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줄기차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이상 사우디와의 평화협정도 없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평화협정의 종착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2021년도 중동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스라엘 중동 베스트 뉴스 7으로 구성해본 연말 특집,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브레TV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브레TV가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